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값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 절대값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절대값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절대값 부등식에 대해서, 부등식 중에서 절대값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부등식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 부등식은 어느 단원에서, 우리 2학년에서 딱 한 번 배웠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쏙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부등식을 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방정식 풀이하는 거랑 부등식 풀이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등식이 우리가 미지수가 한 개가 있는 1차 부등식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미지수가 한 개가 있긴 했지만 연립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2개 이상이 연립이 되어져 있어서 연립 1차 부등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절대값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려면 우리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가야 되겠어요. 절대값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모두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자, 병아리들이 엄마가 이제 모이를 달라고, 병아리가 아니라 새죠? 짹짹짹 거리는 거 마냥 다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선생님 막 상상이 돼요. 자, 절대값 x라는 것은 수직선에서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 x라고 했고,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부호를 확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조건을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절대값의 연산을 할 때는 조건을 확인하는 거, 부호를 확인하는 거,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였었죠. 부호 확인.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을 할 때는 조건을 나눠서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 작업 꼭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조건 나누어서 하고 그 조건에 내가 나온 답이 맞는지 확인 작업 해주시면 되겠고, 부등식은 수직선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부등식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공식을 한번 어떤 공식이 있나 알아보고 갑시다. 자, a가 0보다 클 때 절대값 부등식.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면, a가 0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면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x가 a까지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조건 나눠서 수직선 그려서 증명을 해볼 텐데, 자, 절대값 부등식 공식이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개로 나오고요. 먼저 간단하게 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자, 이렇게 수학은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호를 보고서 말로 풀어낼 수 있고 말로 읽어낼 수 있으면 그거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걸 말로 이루면 어떻게 되죠? 수직선에서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자, 수직선을 바로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미리 자, 거리라는 거.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다는 거예요. 거리가 a가 되는 거는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거리가 더 a보다 작아야 되니까,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자, 수직선이 있을 때, 수직선에서 선생님이 너무 좀 답하고 힌트를 주게 그려놔 버렸네. 자, x가 요 1번에 있을까요? 2번에 있을까요? 3번에 있을까요? 4번에 있을까요? 거리가 a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자, 2번에 있거나 3번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온 게 바로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정의만 이용해서 수직선 바로 확인하지 말고요. 조건 분류해서 정말로 저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증명 갈게요. 절대값 조건 분류해 주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는
그대로 x가 되니까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고요? 확인 작업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a보다 작다는 거예요. x가 a보다 작다인데 a보다 작은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그럴 때 이런 애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아, x가 0부터 a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 두 번째 하기 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x의 범위가 0 이상이고 a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에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는 거는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다라는 것이고, 자, 부등식 성질 이용해서 양변에 음수를 똑같이 곱해주면 뭐가 되나요?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자, 그래서 수직선에 또 살짝 그려줘야 돼요.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자,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건 확인. 자, x는 0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아,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x의 범위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a부터 x가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첫 번째 조건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수직선을 그려서 해를 찾아낸 후에는 두 개의 합집합을 해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못 찾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절대값 부등식 풀어서 합집합이 해가 된다는 거.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기 때문에 또는이 들어가는 건 합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부터 x가 막 분필에서 소리가 나네요.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합집합 그리고 수직선 그려서 확인 작업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절대값 부등식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공식만 알려주고 증명하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증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절대값 부등식 문제 어떻게 푸는지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절대값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아주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줄 공식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위에 거 증명해 줬죠. a가 0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리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 이거 여러분 수직선 통해서 반드시 꼭 증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착한 학생 그리고 수학을 잘할 수 있죠.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 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c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자, c가 0보다 크다고 할 때 절대값 ax 더하기 b가 ax 플러스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절대값도 나와 있고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한 3개밖에 없구만.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 c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풀어내라 그랬고 공식을 바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요? 어떤 공식을 써야 되겠어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 아주 질문하기를 좋아라 하는 학생 이런 질문 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x가 a보다 작은데 이거는 c보다 작거나 같단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똑같죠? x가 a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질문이 너무 깜찍해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다지만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같은 것만
그냥 그대로 포함을 시켜주면 돼요. 답을 또 따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a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ax 더하기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풀어주면 돼요? 자 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c 이상이고 그리고 c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라는 건 x에 대한 부등식,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어내야 되니까 우리 여기에서 부등식을 풀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뭔가요?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은 또 뭐가 있었어요? 부등식의 성질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부등식의 성질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왜 잊어버려도 되냐면 어차피 안 바뀌니까. 그런데 바뀌는 건 우리가 알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생각하면서 자 이거를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양변에서 b를 빼주시고 a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양변에 똑같이 b를 빼줬더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면서 ax가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a로 양변을 나눠야 되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풀어. 이걸 풀어가지고 어떻게 풉니까? a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x가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하 이렇게 해서 풀어내놓고는 아 잘했다 문제 쉽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되나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지금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을 a로 나눠야 되죠. 그런데 나눌 때는 얘네가 또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값 문제 풀 때에도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부등식에서 지금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또 이거를 두 개로 또 나눠줘야 되겠네. 자, a가 0보다 클 때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어요. 0보다 클 때는 아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처럼 a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x의 범위가 a부터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상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하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가 0보다 작을 수 있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x를 나눠주는 건 똑같죠. 결과 똑같은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게 이렇게 작거나 같다. 여기가 또 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 정도는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선생님이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상이고 x가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 공식을 바로 적용하고는 끝났나 했더니 이게 또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의 성질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두 개로 잘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고 자 이렇게 절대값 문제를 계속 하다 봤더니 절대값도 그렇고 또 여기 부등식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쭉쭉 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건을 잘 세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은 사고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재밌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쭉 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잘 분류해가지고 문제를 즐겁게 재밌게 풀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절대값 어떻게 절대값이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 건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절대값 a-c가 2보다 작다 또 절대값 b-c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절대값 a-b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것도 아까와 같습니다.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c가 2보다 작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c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b-c가 1보다 작다는 b-c가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놓고 학생들이 a-b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a의 범위를 구해요. 양변에다가 똑같이 c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 더하기 c a 그리고 2 더하기 c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어요? b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c 그리고 b가 1 더하기 c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a-b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빼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빼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이렇게 해서 빼주면 a-b가 되고 자 뺄 때는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뺄 때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빼주면 c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c 약분이 되는 게 아니라 소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a-b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씁니다. 문제를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이렇게 푸는 학생들은 대체로 답도 이렇게 써놓고 말아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는 말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대견해 하는데 절대값 할 때 조금 더 내가 좀 수학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렇게 조금 수준이 있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바로 그대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빼주면 a-c가 되면서 마이너스 b가 되면서 c는 소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쇼숑 빼주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뺄 때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지만 마이너스 2에서 1을 뺄 때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쇼숑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된다는 거 한 방에.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필요 없이 바로 계산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 a-b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까 a-b의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 후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자 식을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줘서 절대값이 두 개가 있었고 다음번에는 식은 하나인데 문제 자체에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절대값 x 더하기 1 절대값 x-3이 6보다 크도록 하는 x의 범위를 풀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는 공식을 적용을 해서 문제는 풀 수가 없고 절대값을 우리가 조건 나눠가지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 그대로 맞춰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1이니까 조건을 어떻게 나눠야 되죠?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고 또 절대값 x-3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를 우선 차근차근 조건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지금 나눠주면 여기서 요 x 더하기 1이 0보다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구분되고 x-3이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구분되니까 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리고 세 번째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크거나 같다에다가 등호를 붙였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뭐 어느 쪽에 등호를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또 여러분도 살짝 헷갈릴까봐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로 조건을 나눠서 풀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생겨.
뭐 요새 텔레비전에 보니까 유상무 상무에 무슨 상무이사가 술상무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던데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값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부호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여기에 부호는 반드시 양수 0 이상이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요 x 마이너스 3의 부호는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죠. 그죠?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지만 이게 만약에 1이 된다면 x-3은 x의 값이 1이라면 x-3의 부호가 0보다 작고 또 마이너스 1보다 큰 것 중에서 한 5 정도 된다면 x-3의 부호가 0보다 더 크잖아요. 부호를 우리가 제대로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3보다 작은 것 중에서 너무 작아가지고 마이너스 7이 돼버리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고 3보다 작은데 2야. 그렇다면 얘는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이 부분이 문제구나.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여기다가 그려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절대값 부등식을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수직선을 이용합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다, 그리고 3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다 보니까 어디서? 여기서 충돌이 생기죠? 그죠? 이렇게 3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또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부호를 확인하는데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이제 서서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 주의할 거, 구간이 4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3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부호 확인 음수, 부호 확인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 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서 자,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크다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가려고 하기 전에 여기도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요? 확인 작업. 어떻게? 수직선 이용하셔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조건은 꼭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해는 어디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만 된다는 거죠. 요거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아까 두고 반대쪽으로 한다더니 또 똑같이 하고 있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호 확인. 얘네의 부호는 양수, 얘의 부호는 음수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양수 그대로 음수 부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봤더니 어라? 얘 봐라. 4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뭐죠 이게? 그거 뭡니까? 여러분 부등식 다 풀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4가 6보다 크다. x하고 마이너스 x 계산해서 0x가 됐죠. 지금 0x 더하기 4가 6보다 크다. 이 부등식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거는 거짓인 부등식이죠. x에 어떠한 수가 들어가도 이 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 잘 생각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4가 6보다 크다. 이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이 부등식은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부등식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이번에는 3보다 클 때. 자, 3보다 클 때 부호 확인, 양수, 부호 확인,
양수. 자, 바로 절대값 풀면서 계산 들어갈게요. 왜냐면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해줬더니 2x-2가 6보다 크다가 되면서 2x가 8보다 크다니까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으면 바로 답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수직선 그리시라고요. 자, 그러면 x는 4보다 크다. 요렇게. 또 언제 x가 3보다 클 때만 요것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해가 뭐가 된다? x는 4보다 크다가 된다. 그럼 결국 자 1번과 2번과 3번의 교집합을 구한다고요? 합집합을 구한다고요? 그렇죠? 합집합을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1번, 2번, 3번의 합집합. 또는이 들어가면 합집합.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1번, 2번, 3번에서 해는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이 부등식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시간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연습문제 선생님이 많이 준비해 놓으니까 충분히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값 하나만 더 공부를 해서 부등식에 대해서도 절대값 부등식에 대한 거라면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 부등식 마지막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절대값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해가 4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이런 문제 어때요? 이런 문제 정수해가 4개다. 부등식 할 때 여러분들을 아주 괴롭혔던 아주 특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때 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주 어려웠어요. 연립방정식 활용부터 연립부등식 또 1차 함수 해가지고 그때 좀 학생들이 수학에서 좀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 정수해가 4개가 되도록 하는,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더 향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이해가 쏙쏙쏙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좋아졌거나, 그래서 이해력이 좋아졌거나, 또는 선생님이 설명을 잘하거나.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등식으로 간단하게. 자, 절대값 말고 절대값 없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자, x가 a보다 크다. 그리고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연립부등식에서 첫 번째,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수직선 이용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부등식은 수직선을 이용해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에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x가 a보다 크다. 이게 두 개를 했을 때 해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a의 위치는 1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나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1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서 공통인 부분이 생기죠. 10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10보다 아주 작아서 뭐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고 뭐 10보다 작아서 9.5가 돼도 되고, 공통 부분은 이 a가 아무리 10에 근접해 있는 수라고 하더라도 공통 부분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해가 존재할 거면 그러면 a가 1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a하고 10하고 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10보다 x가 10보다 크다.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공통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죠? 이건 10보다 크다, 이건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면 a는 10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없도록 하는, 해가 없을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해가 없을 거면 수직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10은 고정이죠.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자, x가 a보다 크다 그랬어요. a의 위치가 10보다 어떻게 됩니다. 이번에는 크게 되면 되는 거죠. 뭐 10보다 작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a가 10보다 크기만 하면 되고 10보다 작으면 해가 무조건 없다 그랬어요. 그럼 10보다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1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 존재한다고 해가 없다는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10보다 작다 해서 해가 존재한다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라는 것이고 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해줘도 됩니다. 여기서 A가 10보다 큰 쪽에 이렇게 해서 수직선을 그려주면 해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A가 1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A가 10이 됐어요. A가 10이 돼버리면 여기가 지금 A가 왔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0보다 크다. 해가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가 없도록 하는 거 1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정수해가 있는 거. 정수해가 있는데 몇 개? 2개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정수해가 있는 거 2개 해보면 자, 수직선 그려주세요.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작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이미 정수인 10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수해가 2개가 들어갈 거면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수해가 10과 9만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X가 A보다 커야 되니까 A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죠. A가 여기에 있어서 X가 A보다 커야지 이 사이에 지금 정수의 해가 9와 10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위치가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할 때 등호가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그게 역시 또 제일 관건이었어요. 아이들이 위치까지는 이제 찾아. 학원에서 집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열심히 훈련을 했더니 시험은 봐야 되니까 문제들을 많이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까지는 찾아. 작다, 크다, 8과 9 사이다. 그런데 등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A가 8보다 크다. 여기에다 8을 이렇게 직접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X는 8보다 크다.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해가 몇 개가 생기죠? 8보다 크다니까 8은 포함되지 않고 9, 10 이렇게 2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X가 8보다 크다라고 해도 정수에는 반드시 2개니까 8의 등호가 들어가고 9는 등호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하는 거 그대로 연습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니까 공식을 적용해서 절대값 부등식 풀이하는 공식 적용해서 바로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기억이 좀 되살아났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지우는 동안에 살짝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맞았다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듯이 예전보다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좋아졌어요. 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수학 실력이 이제 향상이 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믿고 갑니다. 자, 수직선 절대값이니까 공식 적용할게요.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먼저 그릴게요. 자, 바로 수직선 하면 안 되고 먼저 풀어볼까요, 우리?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를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0부터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 수직선을 슉 그려주면 마이너스 10, 자, 알고 있는 정수 먼저 활용,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이에 지금 정수가 되게 많죠? 정수가 모두 지금 21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A보다 크다 그 부분에 정수해가 4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일단 해가 생겨야 되니까 A의 위치는 자, 어느 쪽? 바깥쪽? 안쪽?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안쪽에 있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면서 공통 부분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요 사이에 지금 해는 이렇게 되거나 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공통인 부분에 정수해가 4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몇 개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똑같죠, 지금? 절대값 서로 지금 부호 반대니까. 그러면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근데 우리 아까 정수해 2개인 거 벌써 연습한 것 같은데? 그죠? 정수해가 2개가 들어갈 거면 10이 이미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9 포함되셔야 하고요. 8은 포함되지 않아야 되죠. 또 여기 마찬가지 -9 그리고 -8 사이에 지금 포함 A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가 -8과 -9 사이, A가 8과 9 사이니까 A의 범위는 8과 9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서 위치 정확하게 찾았고 그 다음에 등호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등호는 자 X가 A보다 크다.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8이 등호 들어가면 8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정수해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해서 정수해 모두 4개가 들어간다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절대값 부등식보다는 사실 여러분 이미 배웠던 부등식을 다시 한번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많이 예제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